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기분이 들떠서 회사 밖으로 나가고 싶고 주적주적 비가 올 땐 기운이 없어 집에서 그저 쉬고 싶은 마음.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아마 반복되는 일상에 여행이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여름 언택트하게 떠날 수 있는 여행 계획 세워봐도 좋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수학여행의 대명사로 불리는 경주로 떠나봅니다. 짧아서 더 행복한 여행의 기억, 더 오래 추억하는 방법 중 하나가 기념품인데요. 경주의 역사를 품은 이색 선물, 지금 소개합니다. 어리적 내 세상 잠 못 이루게 했던 가장 뜨겁던 수학여행 다시금 불어온 경주바람 내 마음 녹였지. 여러분의 멋진 경주 여행이 그냥 그저 그런 기록으로 남겨지면 뭔가 서운하잖아요. 보다 특별하고도 색다른 기념품으로 여러분들의 여행을 멋지게 추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에도 경주를 오래오래 추억할 수 있는 색다른 기념품이 있습니다. 경주의 아름다운 문화재를 담은 쿠키부터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슈링클스 액세서리까지 경주를 담은 이색 선물들 지금 공개합니다. 멋스러운 한옥이 반기는 이곳은 경주 산죽 한옥마을. 경주에 여러 문화재를 담은 이색 기념품이 있다는 소식에 찾아왔는데요. 이곳엔 어떤 멋진 선물이 기다릴까요? 어머 사장님, 제가 지금 경주를 가득 담은 기념품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곳 쭉 둘러보니까 경주스러움이 가득 묻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여기에 경주를 가득 담은 문화재들이 또 곳곳에 숨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쿠키 아니에요? 네, 쿠키예요. 오, 또 자세히 보니까 이거 첨성대, 그리고 이거는 황룡사 9층 목탑, 맞죠? 네, 맞아요. 경주를 찾았습니다. 넓은 한옥 카페에서 만나는 문화재를 품은 쿠키. 초코, 커피, 바닐라 같은 익숙한 맛 안에 첨성대와 성덕대왕 신종, 그리고 신라 금관까지 경주를 대표하는 7가지 문화재가 담겨 있습니다. 진짜 여기에 경주가 하나하나씩 다 담겨져 있네요. 또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내가 봤던 경주를 하나씩 추억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쿠키에다가 경주를 담으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제 단순한 쿠키를 넘어서서 이 경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경주를 표현하고자 함께 디자인해서 만들게 된 제품입니다. 근데 또 제가 보니까 첨성대인데 첨성대 위에 뭐가 하나 그림이 또 있어요? 얘도? 이게 뭐야? 신라의 미소인데 신라의 미소도 옆에 뭔가를 하나씩 들고 있어요. 경주를 상징하는 꽃인 개나리가 함께 디자인된 쿠키고요. 이쪽에는 경주의 새인 까치가 함께 디자인된 쿠키예요. 오, 상징하는 것들까지 같이 또 디자인을 하신 네. 거군요. 7가지 맛에 담긴 7가지 문화재. 거기에 경주를 상징하는 동식물까지 모두 담긴 쿠키인데요. 색다른 기념품이 된 이 쿠키는 수상 경력도 화려합니다. 2018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시작으로 여성 발명 엑스포에서 금상과 은상을 받았고요. 농림식품축산부 장관상까지 받은 쿠키라고요. 와, 여기가 그 멋진 쿠키들이 또 만들어지는 장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쿠키들이 뭐 보기에도 예뻤고 또 여러 가지 경력들도 화려한 쿠키들이긴 했지만 또 재료 속에도 특별한 비밀이 있다면서요? 이제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고 쌀가루랑 아몬드 가루를 꺼서 담백하게 드실 수 있고요. 뭐 인공 색소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천연적으로 뭐 커피나 초코나 뭐 홍국 쌀가루나 뭐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서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쿠키입니다. 그러면 제 눈에 보이는 저 반죽들로 제가 오늘 쿠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건가 보죠? 뭔가 분홍색, 저거 초코일 것 같고 저게 커피인가? 이건 뭐죠? 이건 얼그레이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의 또 맛을 네. 살려서 제가 한번 쿠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재료를 사용한 반죽을 얇게 밀어주고요. 둥글게 쿠키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쿠키마다 사장님이 직접 그리고 디자인한 경주의 문화재들을 하나씩 찍어 모양을 내고 오븐으로 쏘. 건강한 재료로 만든 맛있는 쿠키가 완성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예쁜 쿠키들이 맛까지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건 보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맛보는 즐거움까지 있었고요. 이게 확실히 밀가루가 아닌 쌀로 만들어진 쿠키다 보니까 다른 과자들과는 좀 다른 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경주의 문화재가 숨어져 있는 쿠키이다 보니까 선물용으로도 제격일 것 같습니다. 경주를 담은 두 번째 선물. 이번엔 또 어떤 기념품을 만나게 될까요? 아기자기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딱 봐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든 것 같죠? 곳곳에 지금 액세서리들이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네. 저는 오늘 경주를 추억할 수 있는 기념품을 찾으러 왔거든요. 네.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 슈링크스 공방인데요. 슈링크스와 레진 재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슈링크스? 뭔가 좀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 슈링크스라는 게 뭔가요? 특수하게 만들어진 종이가 있는데요. 그 종이에 색칠을 하고 그리고 오려서 오븐에 구우면 컸던 종이가 7분의 1로 줄어들면서 플라스틱으로 변하는 마법 같은 종이입니다. 이 종이를 가지고 다양한 액세서리도 만들고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우면 7분의 1로 줄어든다는 종이.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슈링크스는 열에 수축하는 플라스틱의 성질을 이용해 만든 특수한 공예 재료인데요. 어머머, 보이시나요? 오븐에서 작아지고 단단해진 슈링크스입니다. 저는 사실 슈링크스 공예라는 것도 굉장히 색다르고 특별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경주를 좀 제대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좀 갖고 싶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그런 기념품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슈링크스를 가지고 경주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사계절을 담은 꽃 액세서리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요. 경주하면 벚꽃, 연꽃, 또 이팝나무 등 이제 여러 가지 식물들이 이제 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슈링크스로 이제 꽃을 이렇게 만들어서 기념품을 만들고, 경주하면 금관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 금관에는 이제 고곡이 주렁주렁 이렇게 장식되어 있잖아요. 그 고곡 디자인을 이 슈링크스와 레진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고곡 디자인을 가지고 지금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액세서리에 접목시켜서 기념품 만들어 보았습니다. 고곡 형태로 만든 액세서리는 경북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2년 연속 수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올해 경북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는 고곡 작품으로 은상을 수상. 신라 왕들의 보석이 이제는 누구나 착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얘 예쁘다, 얘. 얘. 알록달록하게 너무 예쁘네요. 이것도 고곡인 거죠? 네, 이것도 슈링크스로 고곡 디자인을 만든 귀걸이인데요. 네. 작년에 이제 경북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이제 일선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더 고급진 느낌이 드네요. 이거 마스크 스트랩 맞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마스크를 하면서 이제 네. 마스크 스트랩을 많이 착용하시는데요. 이제는 이제 필수를 넘어서 이제 패션으로 가면서 이제 다양하게 예쁘게 많이들 이제 착용을 하세요. 이 고곡 디자인, 고곡을 이렇게 달아서 네, 좀 아래쪽이 달면서 이렇게 착용하면 귀걸이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이렇게 걸면 네, 여기 그러네요. 이거 네. 아이디어 너무 좋다. 네, 장식을 넣어서 좀 더 이제 예쁘게 착용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끈이 아니라 이렇게 또 예쁘게 목걸이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매일매일 마스크를 써야 해서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패션 소품으로도 활용을 하면 좀 더 마스크가 시원하게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잘 만들어진 경주 기념품도 있지만 슈링크스 공방인 만큼 누구나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경주 기념품도 있다는데요. 이지혜 리포터도 도전! 예쁜 경주 그림들을 골라 색칠하고 오븐에 구워봅니다. 이제 바닥면에 레진을 바르고 슈링크스를 붙여주면 짜잔! 크기는 줄어들고 단단하면서도 예쁜 액세서리로 변신! 금세 키링이 완성됐습니다. 짜란! 이렇게
이렇게 예쁜 키링을 제가 완성했습니다. 아니 만드는 과정에서는 제가 살짝 실패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또 완성품을 보니까 그럴싸하지 않나요? 네, 너무 잘 만드셨어요. 정말 기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 만드는 과정이 또 슈링크스가 또 새로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나만의 여행을 직접 이곳에 담을 수도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기념품까지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기념품 그리고 또 아까 맛있는 쿠키까지 제가 이렇게 여행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양손 가득 멋진 기념품을 들고 간다면 이 여행을 좀 더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는 새로운 방법. 경주 문화재가 담긴 글루텐 프리 쿠키부터 슈링클스로 만드는 나만의 액세서리까지 조금 더 특별하게 경주 여행을 기념해 보세요.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재를 담은 7가지 맛의 쿠키, 경주의 사계절과 동식물을 담은 슈링클스까지 기념품은 짧은 여행을 오래 추억하게 만드는 방법이면서 누군가에게는 경주를 떠올리게 하는 선물이 될 텐데요. 작은 기념품으로 경주를 간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금파, 금란 이야기가 나올 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물건 살 때는 가성비 좋은 물건, 또 외식 메뉴 고를 때는 가격표를 먼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단돈 3,000원으로 누릴 수 있는 초저가 맛집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오늘 햇볕이 엄청 따갑구만. 이게 살 타는데. 자 빨리 출발합시다. 10,000원? 왜 주는 거야? 5만 원짜리가 더 좋은데. 오늘 그걸로 세 끼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세 끼를? 네. 요새 짬뽕도 웬만한데 맛있는 데 가면 8,000~9,000원 하는데 무슨 10,000원으로 세 끼를 해결을 해? 에? 가보면 안다고요? 어디 가요 그럼? 강릉 안에서. 강릉 안에서 10,000원으로 세 끼를. 네. 배고픈데 잘 됐네 일단. 자 갑시다 그럼. 가격 파괴는 기본, 선 넘는 맛까지 가성비 최고의 3,000원 맛집이 있습니다. 푸짐한 양과 사장님의 인심이 더해졌으니 이 정도면 무조건 먹는 게 남는 거죠. 3,000원의 행복을 누리러 지금 갑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강릉시 용강동 서부시장 인근. 여기는 강릉 서부시장이 있는 동네인데 여기 써있네요. 짜장면 3,000원. 에? 야 진짜 짜장면 3,000원 집이 있네. 들어가 보죠. 요즘은 보기 힘든 3,000원 짜장면집. 안녕하세요. 오전 이른 시각인데 문을 열었네요. 안녕하세요. 영업 시작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짜장면 먹을 수 있어요? 목수일을 한 경험을 살려 탁자나 선반을 손수 짠 단출하지만 사장님의 손때가 묻어나는 실내. 그리고 그곳에서 먹을 짜장면이 주문과 함께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데요. 부드러운 면발은 뜨거운 물로 입수, 건져내면 찰랑찰랑 탄력 충전 완료. 합성 조미료를 절대 쓰지 않고 고기와 신선한 채소로 담백한 맛을 낸 소스가 올려지면 도저히 3,000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짜장면 대령이요. 단무지 양파는 이 셀프인데 먹을 양만큼만 담아야 합니다. 네. 욕심 부려갖고 막 왕창 갖고 왔다 남으면 다 음식물 쓰레기 아닙니까? 네. 예? 자주 그러잖아요. 누가요? 너요. 식탐이 있어갖고 아니에요. 살 빼야 됩니다. 네네. 일장 연설 후 드디어 맛을 보나요? 2021년 현재 전국 짜장면 평균 가격은 약 5,352원이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 확실하죠. 저렴한 가격에 비해 양도 푸짐, 그 맛있겠다. 맛이 궁금합니다. 한 젓가락 가득 입으로 호로로. 면발이 탱글탱글하네. 3,000원짜리 짜장면인데도 고기가 많이 들어있네요. 왕건이가 많이 있어, 왕건이. 고려인 줄 알았어. 왕건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예. 아, 예. 자, 이 집은 특히 혼밥 쪽들이 많이 찾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손님들이 이제 한 번 왔던 분들은 계속 찾아주시고 예. 많이 오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1,000번 더 됐던 오시니까 그렇다고 지금 힘들다고 가게를 접게 되면 예. 또 그만한 또 충격이나 이런 걸 또 헤어나려면 힘들고 그러니까
잘 견뎌내겠죠. 예. 자, 짜장면이 한 반 정도 남았을 때 고춧가루와 식초를 투입하면 맛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조금만. 고춧가루를 좀 많이 넣어줘야 맛있어요. 예. 훨씬 맛있는 짜장면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식초와 고춧가루로 업그레이드된 짜장면으로 2라운드를 시작한 노기환 리포터 역시 쩝쩝 박사 인정입니다. 오늘도 식욕에 충실해집니다. 고춧가루 넣으니까 훨씬 맛있다. 맛있으면 한 그릇 뚝딱 해치우는 건 일도 아니죠. 긴 그릇 잘 인증. 10,000원을 내고 무려 7,000원을 거슬러 받은 착하디 착한 식당. 거한 아침을 먹었지만 이번엔 비빔밥으로 3,000원 위장을 또 한 번 달랠 비빔밥집. 시간. 성남시장으로 갑니다. 저기 있네, 저기. 3,000원 비빔밥집. 맛있는 음식 먹을 생각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데요. 맞네요, 여기. 그런데 이 고급스러운 뭐죠? 번화한 시장 골목 안쪽에 마치 카페 같은 식당이 자리해 있습니다. 주방에는 맛있는 소리가 가득한데요. 비빔밥엔 제철 나물과 호박, 생채 등 아삭한 채소로 7가지 고명이 올려지고 어느 하나 외면할 게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 금값이라는 달걀 프라이 올려주면 3,000원 비빔밥 완성! 아, 저는 전통시장에 있는 3,000원 비빔밥집이라 그래서 정감은 있지만 왠지 좀 허름하고 할머니가 계시는 그런 집일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조명도 그렇고 이거 카페 같은 분위기고 바깥 풍경도 괜찮고 그리고 식기 노쇠 방짜육입니다. 방짜육이. 사장님 이거 방짜육이죠? 아, 방짜육이는 아니라고. 하여간 그 육이 비빔밥은 비벼야 제맛이죠. 자, 밥 투하. 비빔밥에 빠질 수 없는 참기름. 싱싱한 채소가 한 그릇 푸짐하게 담기고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과 매콤달콤한 양념, 참기름의 만남. 아, 냄새 고소하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야무지게 비벼주세요. 야, 비빔밥은 무조건 크게 먹어야죠. 2숟가락 같은 1숟가락 들어갑니다. 아우, 군침 돈다. 야, 이런 맛있는 비빔밥이 3,000원이라니. 저렴해서 놀라고 맛있어서 놀라고 입에 착착 감기는 맛에 멈추지 않는 숟가락질. 날이 더워지면서 입맛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입맛을 좀 잃었을 때 이런 비빔밥 최고입니다, 진짜. 아니 3,000원에 이런 훈훈한 인심의 가게가 있었다니 사장님 대체 어디 계세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4,000원에서 1,000원을 가격을 내렸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원래 비빔밥 4,000원이었는데 4,000원이었어요. 아니 코로나 터진 이후에는 손님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을 내리셨어요. 네. 저 같으면은 손님이 줄었으니까 더 올려야 아니죠. 수지가 맞을 것 같은데. 아니죠. 더 다들 힘들어하니까 예. 내림으로써 그래도 조금 든든한 식사 한 끼 가볍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집밥 같은 매력에 따뜻한 마음까지 느낀 비빔밥 잘 먹고 갑니다. 아, 강릉하면 또 이제 칼국수가 유명한데 3,000원짜리. 가성비 최고의 3,000원 맛집. 마지막 저녁 코스는 강릉의 대표 서민 음식 장칼국수 되시겠습니다. 모든 국수 요리가 3,000원인 식당. 그중에서도 얼큰한 장칼국수를 주문했는데요. 칼칼하고 구수한 맛에 반해 세 번째 식사도 마치 첫 끼처럼 맛있게 먹는 노기환 리포터. 젓가락을 쉬지 않네요. 겉옷도 벗어던지고 면에 이어 국물까지 알차게 장칼국수도 클리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 잘 먹었네. 오늘 진짜 잘 먹었네. 자, 오늘 10,000원으로 무려 3가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1,000원이 남아있거든요. 이 1,000원으로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어쨌건 전통시장에 오시거나 아니면 또 주위를 잘 살펴보면 아주 저렴하게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들을 어렵지 않게 아직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음식 파시는 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웃들에게 조금 더 싸게 좋은 음식을 이렇게 대접할 때 참 기쁨을 느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 덕택에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코로나를 또 잘 이겨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주변에 보면 이렇게 싸고 맛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오붓하게 그런 거 즐겨보시면 또 어떨까 싶네요. 네. 아, 하연 오늘 진짜 잘 먹었네. 언제 먹어도 맛있는 짜장면, 또 건강한 비빔밥과 강릉 사람들의 소울푸드 장칼국수까지 10,000원으로 3끼를 먹고도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죠. 맛과 정성도 가득해서 손님들에게 3,000원 그 이상의 만족감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다들 어려운 시기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사로잡는 음식점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제주로 떠나봅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 시원한 제주도의 푸른 바다, 그 맑은 바다 빛깔을 닮은 독특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보시죠. 자,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제주바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어디서나 봐도 평화롭고 이쁘기만 한데요. 이 바다의 매력에 푹 빠져서 이 바다를 테마로 한 이색 스튜디오가 우리 제주에 있다고 합니다. 몰라셨죠? 이 제주의 바다를 스튜디오에 가득 담아놨다고 합니다. 그 현장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푸른 제주바다를 기대하며 찾아간 곳은 뜻밖에도 한라산 중산간 자락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에 제주 바다를 품은 스튜디오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바다를 보기 위해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이야, 그냥 뭐 이게 단데요? 예, 안에 물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물이 있다고요? 예, 조명을 켜면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좀 설명해 주세요. 잠깐만, 여기 보니까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수조관이에요. 이제 수조인데 안에 아크릴판을 대가지고요. 뒤에 물을 채워서 물 속에 있는 것을 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촬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곳입니다. 이 수중 촬영 스튜디오는 건축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오훈범 작가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인어복을 입은 모델의 수중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몸에 밧줄과 해초가 잔뜩 뒤엉켜 불편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아크릴 수조 밖에서는 사진 작가가 그 모습을 연신 카메라에 담아냅니다. 우리 전시할 거 준비하러 왔는데 해양 오염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 쓰레기를 예술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냥 쓰레기만 사진 딱 찍으면 좀 더러워 보이잖아요. 그럼 스튜디오 통해가지고 수중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전시를 하면 심각성도 알리고. 내년에 전시해야 할 걸 갖다가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촬영입니다. 컨셉이 지금 바다를 좀 깨끗하게 살리고 그런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인어는 바다를 상징하는 공주잖아요. 그 공주가 쓰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작품을 하고 있는 겁니다. 90년대 초 건축일로 제주에 이주해온 오훈범 작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사진을 찍으러 다녔는데요. 처음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무속, 공연 사진을 주로 찍었습니다. 한라산 일출을 찍기 위해 무리하게 등산을 하다 무릎 인대가 안 좋아진 그는 의사로부터 수영이나 스쿠버 다이빙 같은 물속 운동을 권유받게 됐는데요. 이때부터 수중 레저 활동을 하다가 수중 사진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10년 이상 수중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발전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저희가 처음에 있는 스튜디오를 갖추지 않고 수영장을 빌려가지고 촬영을 하고 했었어요. 이곳에선 일반인도 간단한 교육을 받고 수중 촬영이 가능한데요. 정종우 리포터도 도전해봤습니다. 작가님, 이제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간단하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하는 행동, 포즈, 그다음에 표정 이런 것은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제일 먼저
제일 여기는 조명이 다 돼 있잖아요. 들어가면 사진은 잘 나와요. 근데 사진이 버리는 사진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이 표정 때문에. 이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잠수하면 입술을 꽉 깨물어요. 자기도 본능적으로. 꽉 깨무니까 입술이 안쪽으로 모아지면 사람이 화난 사람처럼 보여요. 최대한 웃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물속에서 눈을 떠보셨어요? 네, 뜨긴 떴는데 예. 잘 나올까요? 한 번 뜨면 평생을 떠요. 그러니까 뭐 물속에서 눈을 좀 뜨셔야 생동감 있는 사진이 나올 거고. 옷 입고 물에 들어가는 건 또. 야, 시원하다. 느낌 묘하네 이거. 촬영을 할 때는 원하는 콘셉트의 옷을 입고 수조로 들어가는데요. 촬영 시간은 약 1~2시간 정도. 어느 정도 물에 적응을 하고 나서 촬영이 진행됩니다. 보통 1시간을 찍으면 한 40분은 그냥 물 적응하는 거예요. 저도 사진 찍는 척만 하는 거고. 진짜 엑기스는 예. 딱 10분, 15분. 예, 10분, 15분 만에 그 이제 표정이 살아나고. 생애 첫 수중 촬영에 도전한 정종우 리포터. 처음엔 긴장을 했는지 포즈가 어색했지만 어느새 하늘을 나는 슈퍼맨이 됐습니다. 모델들 사진도 감상해 볼까요? 깊은 바닷속을 유영하듯 감탄이 절로 나는 아름다운 사진들인데요. 이곳을 찾는 건 주로 여성들인데 나만의 특별한 바디 프로필을 찍거나 수중 웨딩 촬영을 원하는 신혼부부도 인생 사진을 남기기 위해 찾는다고 합니다. 제일 차이점은 물이겠죠. 물속. 물속이니까 일반적으로 좀 다른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뭐 밑에 중력 같은 것도 없어서 물에 떠 있을 수도 있고 날아다닐 수도 있고 뭐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고 뭐 온몸을 자기가 능력에 맞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컨셉만 잘 잡으면 좀 환상적이고 좀 특별한 사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번엔 스튜디오 인근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해양 쓰레기 사진전을 위해 야외 사진 촬영을 나왔는데요. 오훈범 작가는 스킨스쿠버를 하다가 바닷속이 각종 생활 쓰레기로 가득한 모습을 보고 수중 정화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시간 정도 쓰레기를 수거하면 1톤 트럭으로 가득 찰 정도라고 하네요. 어떤 장면 연출하신 거예요? 인어가 이제 물속에서 잘 유영하고 놀았던 앤데 쓰레기 때문에 휘말려가지고 해안가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그런 그림을 연출했어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해녀분은? 저는 그 인여를 보고 놀라가지고 쓰레기를 들고 오고 있는 장면에다가 인여를 보고 놀란 모습을 촬영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바다에 버려진 생활 쓰레기로 물속이 황폐화된 것을 본 그는 바다 쓰레기를 줍는 것만큼 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수중 환경 사진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이 많이 경각심을 갖고 하나씩이라도 주워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많이 주워오고 있습니다. 제가 바다에서 많은 걸 얻었잖아요. 뭐 즐거움도 얻고 그다음에 뭐 힐링도 되고 바다를 너무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돌려줄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없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하니까 이런 걸 일반인들이 보시고 그다음에 경각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뭐 2번 버릴 거 1번이라도 줄면 깨끗한 바다가 유지되니까 그걸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한국 무용을 전공한 아내의 공연 모습을 찍어주기 위해 사진 공부를 시작했다는 오훈범 작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아빠 사진사가 됐고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는 환경 사진가이자 바다를 사랑하는 수중 촬영 사진가가 됐습니다. 30여 년을 제주에 살면서 누구보다 제주를 사랑하게 된 그는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 줍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주울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수중 촬영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수중 사진만이 가진 신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수중 환경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오훈범 작가. 청정 바다를 오염시키는 해양 쓰레기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고 있는데요.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최근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와 이면 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시속 50km와 시속 30km로 낮추는 정책인데요. 이 정책을 시행한 지 한 달,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같은 기한에 비해 7.7%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많은 운전자가 동참한 결과겠죠.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전뿐만 아니라 인생도 너무 빨리 가려고만 하면 탈이 나기 쉽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안부를 챙길 수 있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